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간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진 점,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약간 부담이었다는 점이 시장에는 약간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마이크론 실적을 오늘 밤 가장 좀 기대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시간외에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마이크론 실적 자세하게 글로벌 비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고,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차린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종목별로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다시 한번 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테슬라와 아마존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줬지만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5%의 상승,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는 정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상승률 대비했을 때 상승 종목의 숫자가 30년 만에 가장 큰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치우침이 심하다 보니까 랠리의 지속력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점이 투심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빅테크 소식들부터 볼 텐데요. 일단 엔비디아 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장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돌려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연례 주주총회가 실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왕 CEO가 지금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줬는데요. 특히나 산업용 로봇 등 새로운 AI 시장으로의 창출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컴퓨터 업체들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자사 칩의 총 소유 비용이 가장 적다라는 점을 들어서 엔비디아의 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 지금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기존 이용자들을 붙잡으면서도 추가적인 이용자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Virtuous Circle,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사실 장중에는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막판에는 결국에 0.3%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점이 3대 지수의 막판 상승률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데 역할을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소식도 챙겨봅니다. 오늘 사실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해 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력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이 실적 결과 사실 매출이 미스가 나타났고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도 지금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6%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4%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최초로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조 클럽에 가입하게 된 미국 기업 5번째가 됐는데요. 이 로이터는 AI와 금리 인하 낙관론으로 기술주들의 투자자들이 몰린 점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아마존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지금 27%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임의 소비재 섹터 내에서 테슬라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4.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 스티펠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목표가는 $265, 지금보다 40% 가까운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개편으로 단기 판매가 늘어나는 한편
내년 모델 2 생산을 시작한다면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란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여기에 힘입어서 강력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도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지도상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강하게 빨간 불을 켜고 있던 종목이 바로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RSV 백신이 접종 2번째 해부터 효능이 감소된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자 주가도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백신 효능이 첫 해에는 55%에서 두 번째 해에는 36%로 급감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는 경쟁사인 화이자 그리고 GSK에 비해서 좀 크게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요. 안 그래도 출시 자체를 좀 늦게 했는데 효능 문제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11% 하락한 채 12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비안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폭스바겐이 최대 7조 원의 투자를 감행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리비안의 전체 유동성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인데요. 이를 통해서 리비안은 자금난을 딛고 저가 신차를 개발한 뒤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50% 정도의 급등, 오늘 정규장에서는 20% 정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양사의 딜을 두고서 하루 사이 월가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아래 두 가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비용 절감, 운용 효율 증대에 따라서 리비안의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폭스바겐이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리비안의 기술력에 대한 보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10달러에서 14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좋은 얘기만 있는 거는 아니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전기차 수요라고 하는 커다란 도전 과제가 여전히 해결됐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도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 간에 합작을 했을 적에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리비안이 전기차를 양산하는 것, 그것이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되겠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의 주가는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23% 급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폴레 소식도 보겠습니다. 오늘 50대 1 주식 분할 이후 처음으로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식 분할이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3,000불을 훌쩍 웃돌던 주식 가격이 60달러대로 쪼개졌습니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 된 건데요. 오늘 여기에 힘입어서 속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는 65.86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류 운송회사인 페덱스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즉 침체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다행히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221억 달러로 7분기 만에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인력 감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페덱스의 주가는 15.53% 시원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3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너럴 밀스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시리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 발표 후 주가는 내렸습니다. 이 매출이 전년 대비 6% 감소를 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제품이 잘 안 팔리고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탑라인이 프레셔를 받다 보니까 EPS 역시도 좀 압박을 받았는데요. 9%의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장중에 3%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밤이 있었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 주총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시에 진행이 됐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주총이
주식 가격 자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도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6일 경쟁사의 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 칩이 총 소유 비용이 가장 낮다며 성능과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 칩이 더 경쟁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소유 비용이란 제품 구매부터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운용 비용을 뜻하는 말로 초기 칩 구매 비용은 비싸겠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모든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경쟁사 칩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AI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AI 칩 기술만으로는 쉽게 엔비디아를 능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엔비디아의 주주총회 자료를 사실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에 대한 재차 강조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던 임원진과 이사진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났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칩 경쟁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100에 이어서 블랙웰 시리즈 그리고 루빈 시리즈에 물론 가격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블랙웰 시리즈에 있어서 H100 대비 그렇게 가격을 크게 인상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죠. 이와 함께 마이크론 실적을 받아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마진율을 성장시키면서 지금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아마 투자자들의 방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론의 영향일까요? 시간 외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3위권 내에서 애플의 뒤를 잇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인데요. 정규장에서는 0.25% 상승으로 12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124.5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방송 직전에 좀 살펴보니까 1.5%가량 빠지고 있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이크론 실적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AI 관련한 행보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시총 2조 클럽에 진입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들려왔죠. 중국 관련한 이 아마존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또 한번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아마존닷컴이 자사 쇼핑 사이트의 중국 창고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저렴한 품목을 소개하는 섹션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는 브랜드가 없는 패션이라던가 가정용품, 생필품 등을 제공하며 9일에서 11일 사이에 고객에게 배송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 판매자에게 올 여름부터 판매자 등록을 시작하고 가을부터 재고 접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사이트에 가입한 판매자는 제품 선택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출시할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테스트하기 위해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리, 테무 열풍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어느 정도 오래 걸리는 배송 기간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기도 했었죠. 아마존 역시도 값싼 중국 제품을 다이렉트로 들여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또 간밤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줬던 건데요. 아마존이 시총 2조 클럽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또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던 아마존이고요. 이제는 시총 5위권 내에서 2조보다 얼마나 더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행보는 사실 AI 쪽에서 조금 더 돋보이고 있죠. AI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챗 GPT라는
플랫폼을 손에 넣게 됐다면 아마존은 엔스로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투자하는 기업으로서는 약간 좀 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엔스로픽에는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AI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존이 메티스라는 챗 GPT 대항마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년 만에 알렉사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한 행보가 올해 안에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솔솔 풍기게 하는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아마존의 다음 AI 행보는 무엇일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이크론 실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많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시간외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일단 전반적인 3분기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로 살펴봤을 때는 무려 81%가량 매출 증가세를 보였던 마이크론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컨센서스가 0.48달러였는데 48센트였는데 62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컨센서스 상회,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 디램과 낸드 매출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13%, 32%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거시 쪽에서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마이크론은 HBM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사 중에서 SK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설비 투자를 대폭 상향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레거시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갑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실적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9% 정도 전체 매출에서 디램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낸드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한 30%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나 올랐을까 살펴보니까요. 13%의 성장세 그리고 32%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겨울을 좀 지나가면서 디램과 낸드 매출 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이크론이었고요.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마이크론은 아니기 때문에 HBM 쪽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죠. 그런데 주가가 시간외에서 빠지는 것은 결국 아쉬운 가이던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실적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모바일 쪽은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전분기와 비교해서 모바일 쪽은 오히려 1%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컴퓨터와 네트워킹 부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세 한 18%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베디드는 16%, 스토리지 부문에서는 무려 50%의 성장세를 분기별 성장을 보여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살펴보시면 저희가 가이던스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 보시면요. 컨센서스가 75억 달러가량이었는데 발표치 일단 그 중간값에는 매출은 비트합니다. 그렇다면 EPS 전망치는 1.02달러, 1달러에서 1.06달러 선으로 역시 비트하는데요. 총 이익률 전망치를 살펴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에 거의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폭발적인 성장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가이던스였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월가에서는 마이크론 목표가 지속적으로 높여잡는 모습은 물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게 되면 울프리서치가 현재 200달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상방이 한 40%가량 열려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로는 웰스파고에서 190달러, 서스퀘한나에서 185달러 선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155달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130달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짚어보죠.
있고요. 유가는 0.22% 소폭 하락하면서 80.6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전일과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두 가상자산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선에 그래도 걸쳐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 가격과 은 가격, 불일 가격 동반 하락세 속에서 금 가격이 2,31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